얼굴형을 해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중턱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턱 밑에 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뭔가 좀 두툼하게 잡힌다. 그러면 이제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. 수술 방법이 있긴 하지만 목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볼륨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거는 꼭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굉장히 못생겨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가 쫙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목 근육은 성형은 김진우. 오늘 궁금한 건 이중턱. 턱 밑에 이제 살이 우리가 너무 두툼해 보이는 걸 이중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여기는 안 빠지는 것 같다. 아무리 얼굴 살 다 빠지고 체중 엄청 감량했는데도 턱은 그대로 있다.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이중턱이라는 게 한때 이슈가 됐던 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각도의 중요성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짧은 동영상이죠. 이런 것들 자기 SNS나 이런 데 올리는데 카메라를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찍다가 위로 올리면 되게 잘생긴 연예인들도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턱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로 못생긴 각도에서 찍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얼짱 각도 딱 나오면은 잘생겨지 이런 게 한창 유행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각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중턱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얼굴형 자체가 아름다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굴형을 해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중턱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인 골격 이런 밸런스를 봤을 때 뭔가 좀 살이 쪄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고 턱에서 좀 약간 날렵하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좋은데 너무 이렇게 두툼한 느낌을 줄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. 네네네. 예상하시다시피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죠. 이제 살이 찐 거, 턱 자체에 지방이 많은 거. 실제로 이제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손가락으로 턱 밑에 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뭔가 좀 두툼하게 잡힌다. 그러면 이제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. 턱에 지방이 많아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피부가 좀 늘어져서 활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진다든지. 턱 아래쪽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거든요. 피부 자체가 근육과 함께 짱짱하게 받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부가 이제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지방 때문에 무게 때문에 처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지방을 덮고 있는 겉에 피부가 이제 처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중턱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아니면은 뭐 급격하게 살을 뺐을 경우에 이제 피부 탄력을 좀 잃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중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침샘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 밥 먹거나 뭐 할 때 이제 침이 나오는 샘이 특히 이제 턱 밑샘이 좀 약간 비대해진 경우 이중턱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침 같은 걸 삼켜봤을 때 삼켜보면 여기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래쪽에 그게 이제 보통 턱 밑샘인데 이게 이제 유난히 좀 커지신 분들 요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약간 커질 수가 있고요. 또는 이제 침샘 자체에 약간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를 받아야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에 다수 환자분들 중에 이중턱을 고민으로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안면 윤곽을 한 경우가 있어요. 윤곽을 하고 나서 이제 이중턱이 생긴 거죠. 왜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턱이 좀 각이 좀 있고 클 때는 피부나 살이 어쨌든 턱에 약간 걸쳐 있을 공간이 생기잖아요. 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뼈가 볼륨이 있으니까. 근데 이 턱 자체를 볼륨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이 피부가 어디 걸릴 데가 없이 그냥 밑으로 좀 내려오겠죠. 그러면서 이제 턱이 약간 이중턱이 되는 거죠. 또 약간 부작용 아닌 부작용 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추천해 주실 만한 이중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. 우리가 이중턱을 일단 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긴 하지만 목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줘야 되고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턱 밑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거든요. 우리가 제일 크게 작용하는 여기 목 근육이 있어요. 쇄골 아래서부터 가슴 위쪽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굉장히 큰 근육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이중턱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. 아까 제가 이중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이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 아래에도 지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어쨌든 이 근육 아래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도 이런 근육의 강화나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볼륨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일단 목 근육의 스트레칭인데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일단 좌우로 돌리는 걸 해볼 수가 있겠죠. 이쪽, 이쪽. 힘을 느끼면서 뭔가 목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, 이완이 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해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조금씩 3세트 정도씩 집에서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목 근육은 위아래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깍지를 껴서 천천히 당기는 목에 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들어오는 것도 들어 올릴 때는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턱에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밀어서
하는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, 턱을 올렸을 때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쪽을 손으로 살짝 누른 상태로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이거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이 약간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때 입을 좀 다물고, 그러면 조금 더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이거를 뭐 하루에 3번 정도씩 계속 반복해서 3세트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주의할 거는 꼭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굉장히 못생겨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입꼬리를 살짝 내린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쫙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턱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약간 좀 강화시켜주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, 뮤잉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. 영국의 이제 닥터 뮤라는 치과 의사가 만든 이런 어떤 운동법인데, 뮤잉 운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뮤잉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을 삼킬 때 보면은 혓바닥이 입천장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거든요. 혓바닥을 입천장에다가 각적 넓게 대는 거예요. 이 앞니 쪽을 미는 거는 아니고 앞니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넓게 올리면 여기가 살짝씩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.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여기가 긴장이 되면서 턱 밑을 받쳐주는 그런 피부와 근육들을 조금은 타이트닝 시킬 수 있는 이런 운동법인데, 이거를 이제 집에서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. 처음 하면 잘 힘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턱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이게 다른 쪽 턱에 비대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턱에는 최대한 힘을 빼고 릴렉스를 해주고 오로지 이제 혀에만 집중을 해서 혀를 입천장에다가 올려주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원인인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일단은 제일 많은 원인이죠. 턱에 지방이 많은 경우. 이런 경우에는 뭐 지방을 녹이든지 아니면은 지방을 제거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제일 간단하게는 아무래도 이제 시술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턱 밑 같은 경우에 지방을 녹이는 지방 분해 주사라고도 하고 조각 주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, 어쨌든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병원마다 포함시키는 그런 용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시중에 나온 것 중에 좀 요즘에 유명한 거는 이제 브이올렛이라는 제품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이중턱 지방 제거로 특화돼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거의 받은 제품이에요. 브이올렛 같은 경우는 턱 밑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, 얘네가 이제 단순히 지방을 뭐 분해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지방의 세포막을 파괴해가지고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숫자가 다시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콜라겐의 어떤 합성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타이트닝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,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. 저희 병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포 주사라고 이제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하고 있는데, 일회성 시술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몇 번 나눠서 좀 하고 있어요. 대신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. 라이포 주사의 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, 어쨌든 근데 맞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환자분들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요.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이제 전후를 확실히 보기 때문에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주사는 아무래도 뭐 그냥 밖에서 주사를 놓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, 지방을 이제 뽑아내는 거, 이중턱 지방 흡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이중턱 안에 있는 지방들을 우리가 밖으로 뽑아내는 거죠. 보통 우리가 팔이나 다리 이런 데 지방 흡입하듯이 턱에 있는 지방들을 뽑아내는 작업. 단순히 이제 요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주사랑 이 흡입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주사니까 간단하게 이제 여기 턱 아래쪽에 뭐 마취만 하고 아니면 마취 안 하고 그냥 얼음만 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않고 굉장히 가는 주사바늘 쓰기 때문에 약간의 뭐 주사바늘 자국이라든지 멍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뭐 며칠 내로 거의 다 없어지는 편이고,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한 편인 것 같아요. 흡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수술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깐 뭐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렇다고 뭐 절개를 뭐 크게 하거나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면은 다른 데는 문제는 없고요. 일상생활은 마찬가지로 시술 끝나고 또 바로 가능은 하시고요. 아무래도 이제 피부 자체가 좀 탄력을 잃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런 것들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. 예를 들어 근육이 좀 늘어졌다든지 피부와 함께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중턱 근육 묶기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하고 있거든요. 이중턱 아래쪽에 살짝 절개를 넣어가지고 늘어진 근육은 모아주고 안쪽에 있는 지방은 또 직접 제거를
조절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. 이중턱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맞는 적합한 시술이든 뭐 수술이든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런 시술 같은 걸 했을 때도 물론 어느 정도 유지는 충분히 되지만 우리가 뭐 다시 살을 찌거나 지방이 다시 축적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시술만 가지고 이게 다 해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식습관 개선을 좀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죠. 사실 운동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운동 같은 걸 꼭 같이 해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이 더 오래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. 형형은 김진우.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중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. 이중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또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이제 저도 사실 약간의 이런 동질감을 좀 느끼고 있고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.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술, 수술 이런 것들이 우선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목 근육 강화라든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뮤잉 운동 같은 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정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나의 원인이랑 이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. 주변에 이런 이중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생각 중이신 친구나 누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중턱은 김진우!